안녕하세요. 저는 나비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나비쌤 고수미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같은 말이에요. 병원 쪽에서 치료라는 것을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치료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요. 미술 심리 상담사로 이렇게. 미술 심리 상담은 그림으로 대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술 활동을 통해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어딘가이겠죠. 그 무의식이 표현됨으로써 분석해 보기도 하고 탐험해 보기도 하면서 자아 성장을 촉진합니다. 미술은 말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탈북자 소년이 우리나라에 혼자 탈북해서 왔는데 상담을 해야 되고 이 아이가 생활에 가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말을 너무 안 해서 계속 상담을 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어느 날 상담사께서 크레파스를 그 아이 앞에 딱 놓은 순간 그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레파스 안에 연분홍색 크레파스를 꺼내 들더니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엄마가 좋아하는 색이라고 하면서 그 옷을 그림으로 표현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이후로 치료가 잘 되었고 이제는 일상생활에 잘 복귀했다고 해요. 그 친구는 엄마하고 북한에서 넘어올 때 불어나는 강물에 엄마의 손을 끝까지 잡지 못하는 죄책감이 굉장히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미안함,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그 아이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였던 거예요. 심리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말로서 표현이 안 되지만 색깔로, 그리고 그 색깔을 그림으로 그림으로써 그 아이에게 치유의 선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그림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여는 과정을 볼 때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미술로 내 마음을 알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의 탐험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그림으로써 그냥 그렸는데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야. 이거 우리 아빠가 좋아했던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추억이 있었는데 그런 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미술 심리 상담은 우리 친구들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카톡, 이모티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거든요. 그냥 무의식에 그냥 내가 그린 것이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린 그림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미술 활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창조성과 신체적인 에너지를 유발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미술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직업의 특성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나이 드신 분까지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증상의 사람들을 만나요. 중증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동 상담 등 굉장히 분야가 넓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례가 필요하죠. 그 사례를 통해서 연구하고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직업의 특성이에요. 사실은 조금은 더 다른 사람보다는 직관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 사람의 너머에 있는 외부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를
같이 탐색할 수 있는 직관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섬세함과 따뜻함은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일치성, 상담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일치되며 살아가는지 진솔하고 진실한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긍정이에요. 무조건적인 긍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종교가 다를 수도 있고요.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마음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줘야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긍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단련이 돼야 되고 숙련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도 해야 되지만 내가 상담사 자신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젊었을 때는 식품 영양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영양사를 했었어요. 선생님의 지금 친구들이 많이 영양사로 재직을 하고 있거든요. 영양사를 하고 있는데 결혼과 동시에 그 회사는 결혼하면 잘리는 회사였거든요. 결혼하는 동시에 그만두고 이제 계속 살림과 육아를 했었죠. 저에게도 심리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평생교육원에서 미술심리 상담사라는 자격증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다 저의 내면의 뭔가 소리겠죠? 그래서 그 소리가 이끄는 대로 등록을 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서히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뒤로 진짜 심리 상담이 내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너무 재밌다. 이걸 더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대학원도 진학을 하고 미술치료학과에 진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도 했고요. 네, 지금도 현재 계속 공부 중이거든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요. 그쵸? 불안해서 뉴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안 좋은 소식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심리 상담사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정신주치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병원을 계속 오래 다니듯이 감기 걸리면 병원에 다니듯이 정신주치의에 가서 내 마음이 좀 힘들어. 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주치의가 있어요. 앞으로는 정신주치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심리상담 한 곳을 정해서 평생 주치의처럼 다닐 수가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술치료는 단지 증상만 완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발달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창의력이라든지 심신안정이라든지 자아 존중감의 향상이라든지 뇌 발달에도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뇌과학과 미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네, 그리고 예술로 승화해서 예술 교육도 되고요. 그림책과 접목해서 그림책과 미술치료를 함께 할 수 있고요. 명상과 함께하는 미술치료 그리고 명화치료까지 네, 여러 가지로 접목해서 네, 할 수 있어요. 심리상담 사례를 직접 여기에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사례를 하면서 겪었던 느낌이나 생각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또 책으로도 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미술심리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들어지는 게 많아요. 이 속에는 내가 미술치료를 하게 된 계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선생님의 내면을 치료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녹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책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리상담이라는 직종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전망은 아주 좋고요. 지금 현재 심리상담사들이 많이 취직을 하고 있는 곳이 교육청의 위센터라든지 아니면 학교 상담사
그리고 병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일반 병원, 소아과에도 발달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취직도 하시고요. 보건소에 가면 치매 예방 할 수 있는 강사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따내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따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미술 치료를 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집단 치료라든지 선생님은 지금 군산에서 하고 있는 동네 문화 카페로 미술 심리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특별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두 느끼듯이 우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함께 모여서 미술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 시간도 너무 좋거든요. 재미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성격이 활발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재미있긴 하지만 힘들고 심리상담은 요일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상담의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혼자 미술을 해봐요. 집에서 만다라라고 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만다라 그림의 색칠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술치료 기법을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명상을 따라 해봐요. 명상이 아주 잘 나오거든요. 명상을 하고 잠을 자거나 그러면 굉장히 숙면에 취하고 선생님의 심신 안정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수면 부족? 네,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사례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잠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운전해서 강의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시간들이 몰려 있을 때가 많아서 운전을 아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 때문에 조금 피곤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직업병은 네,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여기서 퀴즈를 내볼게요. 네, 선생님이 처음에 미술치료는 멋멋으로 대화라고 얘기했는데 멋멋으로 대화일까요? 땡땡을 맞춰주시면 돼요. 정답은 그림입니다. 나의 이름도 꾸며도 되고요. 내 게임 닉네임을 꾸며도 돼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별로 한번 내 이름을 꾸미기 해볼게요. 먼저 연필로 내 이름은 선생님은 나비라고 쓸게요. 자, 나비라고 썼어요. 이 나비에게 스티커를 붙여서 이름을 반짝반짝 만들어 볼게요. 내 이름이 점점 반짝반짝해지고 있죠? 선생님 이름 너무 작게 써서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좀 크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비 완성했어요. 이 뒤에도 있어요. 나비. 내 이름이 반짝반짝 빛났죠? 언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내가 해야죠. 그쵸? 감정은 너무나 솔직해서 내 안에서 시시때때로 감정이 변하죠. 그쵸? 슬픔이와 버럭이, 기쁨이 세 가지의 얼굴을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연필을 활용해서 슬픔이는 어떤 표정일까? 네. 슬픔이는 울고 있죠. 버럭이는 화가 났어요. 기쁨이는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죠. 슬픔이는 왜 울까요? 선생님이 최근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슬펐거든요. 그래서 슬픔이가 내 안에서 나왔고요. 버럭이는 선생님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막 차를 타고 가는데 힘든데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선생님 앞길을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서 선생님 아이 이렇게 할 뻔했어요. 네, 그래서 버럭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쭉 오르더라고요. 버럭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선생님에게도 또 더 좋은 일이 생길까? 우리 많은 친구들을 만난다는 이 설레임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감정을 선생님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감정을 우리가 과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색깔 접시가 있어요. 색깔 접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색깔을 감정을 표현해 볼까 해볼게요. 슬픔이는 세 가지 중에 어떤 색깔일까? 슬픔이는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슬픔이는 우울하잖아요. 그쵸? 속상하고 내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슬플 때 까만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과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마음대로 만드셔도 돼요. 여기다가 얼굴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 그냥 나 슬퍼 그냥 표현하자. 슬픈 마음은 어떤 걸까? 슬픔이를 한번 표현해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눈은 동그랗지만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굵은 눈물이 흐르죠. 버럭이는 특별히 뻥튀기가 있어야 돼요. 버럭이는 무슨 색깔일까? 버럭이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아까 자동차 선생님이 누가 딱 선생님 앞에 가로막았을 때 선생님이 땀이 흐르고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번에는 뻥튀기에도 한번 해볼게요. 과자는 깨끗하게 손을 씻고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고 다 하고 먹을 거니까요. 와짝와짝 씹어서 먹어야 풀리거든요.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먹잖아요.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죠? 미술치료는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내 맘대로 하는 시간이에요. 내 맘. 버럭이 같나요? 버럭이가 눈썹도 찌푸려졌고 입도 삐죽하죠. 엄청 화가 많이 났대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기쁨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거에 너무 기뻐서 기쁨이를 표현해 볼게요. 기쁨이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쁨은 아주 작은 데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지 않고 잘 일어나거나 잘 잤을 때 기쁘고요. 저녁에 잘 때 우리 가족이 아무 사고 없이 모두 집에 다 앉아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렇게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 사춘기 친구들은 하루 시시각각 마음의 변화가 심하죠. 선생님도 알아요. 선생님도 사춘기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사춘기 아이들도 사실은 자기도 모른대요. 왜 그런지. 네, 이유가 있겠죠. 네. 어른들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그쵸? 너무 기뻐서 볼도 빨개지고요. 미소를 지었고 눈도 사랑스러움이 가득하네요. 네. 기쁨이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과자로 이렇게 표현해보고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버럭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를 화나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거 생각하면서 와짝와짝 씹어서 드시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풀리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 슬픔이를 어떻게 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줄까? 자, 선생님이 동그란 이렇게 그 보드판을 하나씩 준비해 줬어요.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선생님이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먼저 떼어 볼게요. 이 안에다가 작업을 할 거예요. 양면 테이프 떼는 것도 재밌어요.
양면 테이프는 한번 붙이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서 처음에 잘 그려야 돼요. 실이 있어요. 선생님이 실을 다 줄 건데 여기다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실로. 햇빛이 따뜻한 때 산으로 산책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다른 걸로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는 굳이 털실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그냥 붙이셔도 돼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따뜻한 기운을 생각하면서 부드러움은 편안함을 주죠. 예전에 할로우라는 박사님이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원숭이 실험이었어요. 지금은 동물 보호 때문에 절대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할로우라는 박사님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철사 원숭이와 철사로 만든 어미와 그리고 헝겊으로 만든 어미 이렇게 두 가지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철사 인형은 우유를 달아줬어요. 우유병을 거기다 달아줘서 우유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털실로 만든 옷을 입은 그 인형에게는 이 옷이 있었죠. 따뜻한. 아기 원숭이가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요. 먹이에 있을 것 같죠. 철사 인형한테. 아니었어요. 그 따뜻한 인형에 있었어요. 잠깐 먹을 때만, 먹이가 필요할 때만 철사 인형한테 가서 먹고 얼른 그 따뜻한 그 옷을 입은 인형에게 가서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험으로 따뜻함,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되고요. 어때요? 엄청 헐하셨죠? 우와, 편안해져요. 이 폼폼이 느낌이 아주 편안해요. 따뜻해요. 만져보면 따뜻해요. 네, 반짝반짝 여러 가지 나비도 한번 붙여보고 선생님 너무 많이 붙였죠? 커다란 폼폼이를 많이 해서 원형으로 그쵸? 어떤 형태가 없이 그냥 원형으로 그려놨어요. 따뜻해요. 좋아요. 그리고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친구들 이렇게 촘촘히 안 해도 되고요. 꼼꼼히 안 해도 되고 비어서 해도 되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 다음으로는 우리 아까 버럭이 그림으로 과자로 만들었잖아요. 과자 씹어 먹어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지만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스트레스를 풀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이 인형이 있어요. 이 인형은 스트레스 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를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을 때, 열이 받았을 때 이 인형을 만져주세요. 만져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스트레스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오감을 활용하는 거예요. 오감의 가장 첫 번째가 촉감. 부드러운 이 허스키를 만지고 말랑말랑한 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완화가 돼요. 오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코아를 한 잔 따뜻하게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리고 내가 슬프고 속상할 때 따뜻한 코코아를 물에 타서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달달함도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자, 세 번째는 선생님이 이제 핸드크림을 넣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방향제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서 핸드크림 넣는데 핸드크림에 향기가 나요. 그래서 후각으로 오감 중에 후각으로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조금 짜서 손에 이렇게 짜서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발라서 느껴보세요. 아, 잠시 스트레스 받았던 게 기분이 잠시 좋아져요. 이게 오감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음악 좋아하죠. 음악의 플레이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선생님은 아이유의 좋은 날, 방탄소년단의 BTS의 소우주, 그 다음에 퍼미션. 자, 이렇게 선생님 세 곡의 기분이 우울할 때 세 곡의 노래를 들어요. 네, 촉감, 미각, 후각, 그리고 청각. 이렇게 네 가지의 감각,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시각이잖아요. 시각은 뭐가 좋을까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폼포미의 작품을 보면서 시각 5가지의 오감을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활용해 보세요. 내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알리고 표현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술심리 상담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나를 먼저 알아야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요. 나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엄청난 가면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먼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미술심리 상담은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아지고요.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들을 표현해보고 이해해봄으로써 내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내가 버럭하고 화를 냈던 마음들이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화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오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술심리 상담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겠죠? 우리 친구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의 모든 감정은 땡땡이다. 소중하다.